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조금 평소 때와 다른 영상이라서 이렇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은 평소에 필기구 리뷰를 했던 영상이 아니고 책에 대한 리뷰인데요. 책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다 편집하고 보니까 너무 좀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수다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감정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얘기하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라서 바쁘신 분들은 영상이 오늘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이 보실 것들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킬링 타임 하실 때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시간 봐주시느라고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상하죠? 뭔가 영상을 보지 말아달라는 말도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 네, 이어서 제가 그 편집을 해놨던 영상이라서 한 번 더 인사를 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책 리뷰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정윤희 작가님의 문구는 옳다라는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구 관련 책은 이쪽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문구 관련 책이 저는 총 3권을 가지고 있어요. 문구는 옳다, 또 아무튼 문구의 모험, 이렇게 총 3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먼저 한번 리뷰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 1월 달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또 나머지 2권의 책들은 또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빌어서 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가님, 정윤희 작가님에 대한 소개로 여기 소개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윤희 작가님의 소개글이 꼭 저의 소개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개글의 한 8, 90%는 또 저에 대한 소개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의 문구창고를 구경한 초딩 조카로부터 자신과 동업해 학교 앞에 문구점을 차리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단칼에 거절함. 남들이 신상 백과 구두에 올인할 때 신상 문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테크 기술을 연마하다 거덜남. 잉크 향에 흥분하고 종이질에 예민하며 만년필 쪽에 너그러운 다중적 취향으로 세상의 모든 문구를 연구함. 문구 덕후로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프로 문구러의 등극을 위해 정진하는 중. 문구 덕에 글쓰고 사진 찍는 운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시 문구 수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달고 싶어 함. 문구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그 사례로 자신이 각별히 애지중지하는 30개의 문구를 엄선해 이 책에 담음. 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자기소개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딱 꺼내서 보여주는 듯한 자기소개였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다, 이게. 어렸을 때 1차적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 슈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더 커서는 저희 때 얘기로는 문방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문구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 말도 너무 와닿았어요. 남들이 신상 백과 구두에 올인할 때 신상 문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테크 기술을 연마하다 거덜남. 네, 잉크에 흥분하고 종이질에 예민하다. 저도 명품 하나도 없어요. 명품 살 돈이 있다면 그 한 자루라도 저는 만년필을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년필도 그렇게 엄청 비싼 만년필은 아직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 이런 자기소개 내용이 어느 면에서는 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자기소개를 대신해봤습니다. 먼저 이 책은 이 작가님도 이제 문구 덕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최애의 문구 30개에 대한 설명과 감상평이라고 할까요? 그 30개의 문구를 추천하는 느낌으로
네, 왜 애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적어 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주의하실 점은 네, 장바구니가 네, 또 늘어나실 거예요. 네, 작가님의 책을 보고 나면은 또 사고 싶은 게 또 하나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해서 목차를 잠깐 한번 보면 여기에 내 생애 첫 만년필 파커 51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커 51이 복각판으로 새로 또 이번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한국에는 입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외국에는 입고가 돼서 개봉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커 51을 드리게 되면 그때 이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커 51, 그 다음에 이렇게 뭐 3M 포스트잇, 몰스킨, 만년필 잉크 세척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로트링 아트펜이 있는데 네, 로트링 아트펜도 제가 곧 리뷰를 할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다이모, 지우개, 그 다음에 까렌다시, 그 다음 플래티넘 붓펜, 뭐 이렇게 해서 한 30가지, 이제 총 30가지의 문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트라디오 수성펜, 전 트라디오 수성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구 덕후신 분들, 자 지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마스킹 테이프 모으시고 계신 분, 마스킹 테이프 모으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물론 저도 마스킹 테이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수정 테이프 뭐 이렇게 해서 미도리, 스테들러, 무인양품 뭐 이렇게, 그다음 문진, 할로미노 블랙윙 연필, 할로미노 블랙윙 연필도 아마 그때그때 나오는 한정판들 모으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죠. 저는 애초에 이건 하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신상도 사고 싶었지만 상상만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블랙윙 연필까지 모으다가는 네, 거덜날 것 같아서. 네, 이 책에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아마 또 여러분도 공감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좋았었는데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비로소 찍어놓은 점들이 연결된다. 나아가 그 많은 점들이 모여 미래로 이어질 테니 믿고 전진하라. 스티븐 잡스. 이 문장에 대해서 작가님이 하는 이야기는 몰스킨이 상술로 포장됐든 종이질로 구박을 받든 한 권씩 정폭할 때마다 내 인생의 징검다리로 촘촘히 박히고 있다. 스티븐 잡스의 말처럼 언젠가 뒤돌았을 때 무수히 펼쳐진 내 몰스킨들이 너울너울 날아올라 나를 응원하겠지. 잘 살았어. 계속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네. 아마 만년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록하는 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록하는 일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글을 쓰지 못하면, 일기를 쓰지 못하면 단어로라도 요약을 해서 짧게 꼭 남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모아놓고 보면 한 2년만 지나고 나서 봐도 엄청 이불킥할 내용이 됩니다. 네, 그런 이불킥할 내용을 왜 기록을 하느냐? 이게 이불킥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저는 스페셜하다는 얘기 같아요. 밋밋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되었을 때, 저는 나중에 이제 막 뭔가 좀 할머니가 되면 거동이 좀 더 불편한 면도 있고 시간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추억들을 많이 남겨두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추억에, 지금 그 에너지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 되게 좋았는데요. 누구나 각자의 인생 속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싶은 찬란한 순간이 있다. 나도 가끔 라떼는 말이야 를 외치지만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절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청춘이나 리즈 시절은 흘러간 시간일 뿐 생을 다하는 동안 우리 인생 최고 기록은 끊임없이 갱신되기 마련이다. 먼저 표시해둔 형광색이 퇴색될 때 또 다른 챕터에 더 또렷한 형광색을 입히게 된다. 그리하여 형광이라는 물질이
원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인생 최고의 순간에도 더 반짝반짝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부분이 펠리칸의 그 형광색으로 나왔던 만년필 있잖아요. 그 만년필을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또 여기까지 오려면 그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 뭐 지금도 특별하게 잘한 건 없긴 하지만 네, 저는 지금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냥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일이 되면 그래도 그 어저께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사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인생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현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이 고3 때도 고민이 있고 다 인생의 그 시기마다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페리스 힐튼도 고민바가지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민이 정말 없다면 네, 스스로를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고 여기 만년필 세척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도 이렇거든요. 만년필 세척하기에 대하여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머릿속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때 혹은 혼자만의 정신소양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심란하면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필 세척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안 썼던 만년필에서 잉크 찌꺼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세척을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뭔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세척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도 적었어요. 손은 더러워지는데 세척하고 나면 손이 더러워지는데 크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손이 더러워지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있잖아요. 만년필 고수분들이 만년필을 막 이렇게 고쳐. 그래서 막 단차 막 다 분해해서 막 단차 조절하고 막 잉크 피드 조절하고 막 수작업으로 하고 나서 그 손이 완전 다 새까맣게 됐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하다가 분명히 고장나거나 안 되거나 할 텐데 그럼 엄청 속상할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막 잉크 묻은 손이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라미 만년필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라미 네, 라미를 엄청 많이 모으셨어요. 저는 라미를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나도 라미 고만 사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작가님에 비하면 저는 애기입니다. 애기. 해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만년필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컬러의 잉크를 쓰다 보니 두어 자루가 3, 40자루 좋긴 없는 만년필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쓰려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만년필 쓰지? 이게 항상 고민인데 무슨 옷을 입지는 저는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잘. 그냥 웬만하면 스티븐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입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만년필 뭘 쓸까는 되게 곰곰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잉크를 집어넣지 막 이런 것도 되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작가분도 3, 40자로 좋긴 없는 만년필을 동시에 쓰고 있고 어떤 날은 기분에 따라 색을 골라 쓰기도 하고 일하는 프로젝트별로 다른 색을 쓰기도 하며 이거 완전 저랑 다 똑같아. 종이 종류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유난히 애착이 가서 자주 쓰는 펜도 있고 갑자기 애정이 식어 던져둔 펜도 있고
벼랑간 꽂혀서 집어드는 펜도 있다. 저도 딱 이렇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상 잉크를 구매했다면 만년필을 더더욱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네요. 그럼 이게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기를 정신수양의 핵심 과정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이야기예요. 이것도 문구 하이에나처럼 서점에만 가면 문구 코너를 어슬렁거리는 못된 습관 덕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건 꼭 있어야 돼를 혼잣말로 외쳤다. 네, 저 맨날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저건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양히 존재하죠. 저는 이 책의 마지막을 이 두 문단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로망 한두 개쯤 가슴에 품고 산다. 그 로망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몸 안에서 일단 싹을 틔우고 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글 쓰는 이들의 로망은 누구에게나 회자되는 근사한 문장 혹은 대작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들은 군자들의 행보이고 소자인 나는 이거 제 얘기예요. 소자인 나는 끝내주는 만년필 하나 득템해서 시크한 잉크향을 맡으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끝내주는 만년필이라 함은 바로 당신이 상상하는 그것, 몽블랑이다. 저는 이 문단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할까 그만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문단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문단 전자에서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고수분들만큼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하면 군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군자가 되고 싶나?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소자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인 저는 유튜브 만년필 탐구 생활을 하는 소자인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 하나 득템. 한정판 같은 거 얼마나 구하기 힘들어요. 그거 득템을 했을 때 너무 기뻐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잉크를 넣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필사를 하면 네, 그게 또 하나의 인생이지 않나. 네, 저만의 인생이지 않나. 다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몽블랑 없지만 이 몽블랑 정말 위험해요. 저 나중에 리뷰하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어린 왕자? 네, 또 어린 왕자 덕후이거든요, 제가. 그 다음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몽블랑의 어린 왕자 시리즈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마지막 최정점의 만년필로 몽블랑을 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이 한 문단으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잠깐 읽어보면 제 아무리 귀한 만년필이라도 길들임의 과정이 없다면 앞뒤 없이 날뛰는 야생마에 불과하다. 손의 온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각도를 군말 없이 따라주고 이를 받아들이는 종이에게도 예를 갖추는 길들임을 온전히 익혀야만 진짜 제값을 하는 명품 만년필이 된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사막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 것이며 길들이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된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길들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막 여우는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앉으면 된다고 했다. 만년필도 손에 익을 때까지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서로를 길들여질 때 몽블랑도 비로소 펜 뚜껑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행복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되게 위트가 있으신데 나머지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소처럼 일한다. 저는 이 한 문단이 만년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만년필도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딱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만년필도
나한테 길들여지는 팬쪽이 나한테 길들여지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중고 시장에 나온 팬들, 특히 금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시던 분들의 필감 스타일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여기 처음에 프로 문구러의 아날로그 수집 라이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럼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프로라는 단어 때문이었는데요. 저 스스로는 문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전혀 좀 프로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앞으로도 왠지 그냥 문구 덕후로 정치인을 할 것 같지만 프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경지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 한 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프로가 아닌데 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저도 다른 만년필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제 입장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점에 딱 이르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고수분들이시라 저도 그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느끼는 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점에 도달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지금 조금 그냥 신나게 만년필 여행길에 올라서 조금 막 영차 이렇게 해서 막 즐겁게 막 한참 여행을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온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겪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아직 탐험해보지 않은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몽블랑 만년필 은 저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금 천천히 구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 몽블랑 아래에 경험해보지 않은 엄청 많은 브랜드들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 금립에도 도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세일러 너무 예쁘잖아요. 그 세일러 투톤잎 진짜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세일러 투톤잎 그리고 세일러의 그 아름다운 색상들 네, 색깔놀이들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네, 그래서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좀 이렇게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는 이런 점이 또 있어서, 그 다음에 파이로트 브랜드의 또 커스텀 이런 만년필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아직 좀 신나게 여행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정점에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단지 만년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리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저가 만년필에서도 저는 그 색깔놀이 갖고 싶은 색들이 몇 개 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직 그 정점 아래의 어느 부분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 저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한 중반 부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뭔가 잘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재미있게 하지 못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스로도 자꾸 부족한 점만 보이고 막 이런 회의감? 네. 그래서 슬럼프가 심하게 왔었어요. 솔직히 그만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만년필, 필기구, 문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지 좀 내가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댓글들 때문에 제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 영상인데 그 영상 아래 댓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한 영상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나? 이렇게 스스로 좀 의구심도 더 많이 들면서 그래 부족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에서 저 스스로 되게 위안이 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 책이 저한테 어떤 좀 용기를 갖게 해준 책, 그리고 제 마음을 좀 알아준 책,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좀 위로를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중간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허공에 지금도 너무 어색한데 막 허공에 계속 혼자 얘기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만년필 입문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 난독증 극복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고를 써놓고 글을 먼저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스토리 진행을 해가면은 훨씬 더 쉽다고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그 원고를 써놓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글 읽는 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장수원 연기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막 이렇게 뭐 로봇 연기라고 하는데, 저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중얼중얼 얘기해야겠다.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을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영상에서 병아리 야망가? 이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병아리 야망가 얘기를 뭐 하다 나왔지? 그 리뷰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보물찾기 운? 이런 게 정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뷰 이벤트들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안 돼도 나중에는 야망을 갖고 병아리 야망가가 되어서 이렇게 광고를 다 받겠다. 나는 그래서 홍삼 광고를 찍겠다. 네, 이런 야망을 막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영상 올리고 나서 왜 나는 고작 홍삼까지만 생각을 못했을까? 꿈은 삼성 광고 정도 삼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약간 조금 진심이기도 해요. 이렇게 홍삼 광고를 찍든 양배추즙 광고를 찍든 잘해서 삼성 광고를 찍든 이 마음이 진심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삼성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선두주자로 이미 유튜브에서 만년필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앞에 가시면서 삼성 광고를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으로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러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맛있었던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그거 음식 너무 맛있었어. 우리 다음에 같이 가서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년필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미 먼저 가고 계시는 고수분들이 삼성 광고를 찍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만년필이 대중화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 모나미 이외에 또 다른 필기구 회사들이 뭔가 그 국산 만년필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또 대중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도 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더 한 단계씩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만년필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중국 만년필들 갑자기 급부상해서 외국 만년필 리뷰어 분들이 중국 만년필도 되게 많이 리뷰를 하시고, 아직 우리나라는 또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만년필이 뭔가, 대중화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너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다면 약간 저는 보조바퀴? 네, 보조바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앞으로 나가면 그나마 조금 더 보탬이 돼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만년필이라는 카테고리가
아웃사이더의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년필이 좀 사양 산업이다. 수요가 많지 않고 그만큼 이윤을 남기기 힘든 사업이다. 아웃사이더의 사업일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만년필 컨텐츠가 아웃사이더 컨텐츠죠. 네, 수익이 그렇게 막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해서. 양배추즙 광고를 찍겠다 이렇게 했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만년필이 인기가 있는 그런 인싸의 카테고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싸 아웃사이더의 카테고리인데 저는 또 제 성향이 옛날부터 조금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열심히 영차영차 하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년필의 대중화 라고 해야 되나요? 만년필 쓰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겨나신다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책 문구는 옳다 이 책을 빌어서 그동안 조금 제가 쌓아두었던 저의 속마음을 한번 살짝 이야기해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앞에 고수분들이 잘 가고 계시면 뒤따라서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뒤따라서 이렇게 총총총 네, 꾸준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만두려고 했을 때 응원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꾸준히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